7월 첫째 주 그리고 6월 마지막 이 거래일 매매일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번 주에는 손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. 6월 예 6월 마지막 30 일에 6월 30 일에 2,6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, 그다음에 6월 7월 2일날 미국 주식에서 4천만 원 정도, 그다음에 국내 주식에서 6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, 본장 들어가서 조금 복구를 해서 미국 주식에는 양전을 했고, 국내 주식은 아직 손실 나 있는 상태로 올려 있는 상황입니다. 월요일 날 아마 양전할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손실이 조금 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때 종합적으로는 2,7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, 그다음에 6월 말에 6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서 합산했을 때 3,3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현재 그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, 레버리지는 제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그 마이크론 본주 그리고 하이닉스 본주로 전환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는 현재 물량이 없는 상황이고, 이번 달에는 7월 달에 1일 날 큰 메타발 악재가 있었고, 그다음에 2 일까지 연속된 악재 흐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장전까지 상승하다가 본장 들어가서 2일 날 다시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6월 달에 6월 29일 날은 순환매 때문에 반도체 쪽 전반의 흐름이 안 좋았는데, 다음날 30일 날 다시 어느 정도는 복구를 했고, 그다음에 이날 그 스페이스X 인버스를 매수를 했는데, 제가 악재 호재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손실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주 그 금요일 날 소식이 있었는데, D+3 일차까지 호재가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식 기부 논의가 있다라는 소식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상승을 했고, 이때 손실이 조금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. 그래서 되려 반도체 쪽을 거래를 했더라고 하면 손실이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, 조금 음 선택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6월 30일 날 CTA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휴가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,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렸을 때는 이때 7월 1 일에는 2 회차, 그리고 2 일에는 6 회차에 물렸고, 그다음에 6월 달에도 3 회차, 6 회차, 4 회차 이럴 때 몰렸었고, 시간상으로는 12 시, 11시 전후로 몰렸던 것을 데이터로 남겨 놓았습니다. 그다음에 차트상으로는 스페이스X 매수했을 때 이 하락 인버스입니다. 인버스이고, 이때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00만 원에 손절할 수 있었는데, 이때 못했던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. 약손절로 나올 수 있었는데 계속
더 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 했는데, 다음부터는 볼린저 밴드 상단, 그리고 이 박스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, 그때는 매도 원칙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바운스 하나, 바운스 두 개 이렇게 되고 흐름이 깨진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적 분석에서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두 번이나 물렸는데, 지금 이때 매도를 하고 전량을 다 매도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매도하고 다시 물량 확보해서 가져갔는데, 마찬가지로 바운스 한 번, 두 번, 그리고 흐름 깨지고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. 이런 자리에 손절했어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박스, 두 번째 박스,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추가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익절로 빠져나왔는데 다시 매수하고 매도를 해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났었습니다. 이 전반적으로 계속 수익이 났었는데 1,000만 원 정도 이때 수익이 났었고, 그 이후로도 다시 반등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바운스, 약한 바운스 한 번, 두 번 있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운스가 두 번, 세 번 있고 나서 흘러내리는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그때보다 많이 하락한 지점에서는 5대5 베팅이기 때문에 이 지점 기준으로 요렇게 됐을 때, 네, 이 정도 자리에 왔을 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 반등을 못하고 흘러내리죠. 이때 한번 반등 시도했는데 크게 흘러내렸고,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강하게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하면, 짧게 짧게 끊어서 매수 매도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은 거래량, 그다음에 거래 횟수, 비중 모두 줄여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자리, 100일선, 100MA 근처에 가서 뚫고 간 자리, 이런 자리는 매도 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로 빠져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더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이 지점 지지하고 갈 때 매수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89%, 90% 가까이 상승을 했고,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월 기준으로, 네, 1월 기준으로 17%, 그다음에 S&P 500 같은 경우에는 1월 기준으로 13%, 17%, 13%면 1년 기준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 S&P가 10%대,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12%대로 20년 평균 연간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7월 달에 2일 날 S&P 500은 7,500 정도 됐었고, 목표가 7,700대로 잡는다라고 하면 상반까지 2.8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목표가에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경계하고 비중 조절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다음 주에 반도체 쪽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7일 날 있고 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를 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